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111년 만에 최고더위, 대한민국에서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최고의 더위가 있었습니다. 정말 사는 게 괴롭다 할 정도로 더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실 건데요. 이럴 때일수록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이 머릿속에 항상 좋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제같이 더운 날은 이 어딘가 모르게 시원한 곳으로 가서 지내고 싶다. 평소 자기가 머릿속에 꿈꾸던 가장 좋은 곳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지금 나오는 이 팝송은 오래됐죠. 이 썸머 스노우, 즉 여름에 내리는 눈이다라는 뜻인데요. 노르웨이 가수 시셀 슈사바가 부른 힐링곡입니다. 원래 아일랜드 민요였는데요. 피트 폴 앤 메리가 이 포크송으로 부르고 20년 전에 지입을 해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시셀 슈사바는 크로스오버로 소프라노, 메조 소프라노를 넘나드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장르를 불문한 팝, 오페라, 클래식 등을 넘나들면서 노래를 부르는 매우 다재다능한 가수입니다.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 시셀 슈사바, 영어로 이 스펠링이나 이런 것을 찾기가 어렵고 또 노르웨이 알파벳이기 때문에 이름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도 검색해 보면 나오니까요. 이 사람의 노래들이 굉장히 좋은 게 많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옛날에 한 20년 전에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인생에 대해서 절망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곡을 들으면서 뭔가 마음을 좀 치유했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가수 이상민 씨도 완전히 망해가지고 우연히 이 노래를 듣고 이렇게 마음을 추스렸다고 TV에 나와서 그러는 걸 들었습니다. 자, 이 썸머 스노우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름에 눈이 내린다, 역설적이죠. 근데 이 바다에 수온이 올라가면 플랑크톤이 죽어가지고 뭉쳐서 눈처럼 바다 밑에 이렇게 내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걸 썸머 스노우라고 하는데요. 자, 이 노래 가사도 이 사람의 마음의 고통을 치유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어제처럼 덥고 또 만사 짜증이 나고 경제도 안 돌아가고 힘들 때요. 이 좋았던 기억을 갖다가 살리면서 또 평소 가고 싶고 하고 싶었던 행동을 기억하면서 이런 고통들을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힘들 때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알파치노가 나온 영화 칼리토가 있습니다. 그 칼리토의 시작과 끝에 보면요. You are so beautiful이라는 이 곡이 나오는데 한 여인이 캐리브 해안가에서 봉고를 두드리는 소리에 맞추어서 춤을 끝없이 추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그런 데 가서 이 칵테일을 한잔 하면서 모히또나 이런 걸 하면서 그냥 끝없이 쉬고 싶다 이런 환상을 가집니다. 여러분들도 현실이 고통스러울 때는요. 약간의 환상적인 힐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썸머 스노우 한번 들으시면서요. 현실의 고통을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자, 북한산 석탄을 어디에서 수입했는지가 하나 나왔습니다. 관세청이 북한 석탄을 수입, 엄격하게 말하면 국제 제재에 이렇게 숨겨서 밀수를 했죠. 관세청이 남동발전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동발전은 한전 산하의 발전 자회사죠. 자, 그런데 국무부 산하 보요회의가 공개한 사례는 작년 2017년 10월 2일과 10월 1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관세청은 남동발전이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무연탄을 작년 11월 이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9,700톤을 들여온 혐의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것이 9,700톤이 87만 달러입니다.
자, 남동 발전으로부터 한국당의 윤한홍 의원이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관세청이 남동을 발전이 수입한 무연탄에 대해 수입 경위, 운반 선박의 항로 추적 여부, 러시아 무연탄 성분과의 일치 여부를 조사를 했습니다. 모든 이 수입품에는 광물도 원산지 정명이 들어가는데 그 원산지 정명으로 보면 이 산지가 무연탄 산지가 러시아 본토입니다. 그런데 선적항은 사할린 섬의 홈스크 항이라는 겁니다. 아니 러시아 본토에 이렇게 생산했으면 러시아 본토에 있는 항구, 예를 들어서 나호카나 뭐 시베리아에서 생산됐으면 블라디보스톡 항구에서 한국으로 실어 보내야 되죠. 그런데 본토에서 생산한 무연탄이 사할린 섬의 남부에 있는 홈스크 항에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아니 그러면 본토에서 생산된 거를 다시 섬으로 싣고 가가지고 내려가지고 그 섬에서 다시 실어서 한국으로 갖고 옵니다. 이거 미친놈이 아니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벌크로 가는 이런 광물이나 곡물 이런 거는 운송비가 그 가격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벌크라고 해서 포장하지 않고 통으로 실어서 오는 과정에서 운송비를 절감하고 이 거리를 절감하기 위해서 얼마나 비용 절감 노력을 하는데 본토에서 생산된 것을 러시아의 변두리에 사할린 항으로 들고 가서 내려서 항에서 다시 선적해서 싣고 온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저 홈스크 항이라는 것이 북한의 원산 등에서 생산된 무연탄 등을 실어서 저거를 홈스크 항에 내렸다가 거기서 러시아의 제인양 위장시켜서 오는 그 위장의 본산 지역이죠. 이것은 러시아 정부도 관계됐고 또 그 실어 나르는 배들 중에 중국 배들도 있고 중국 이 국적에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이 짜고 지금 북한의 석탄을 해외로 수출하는 밀수시키는데 밀수출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아지트가 저 홈스크 항이라는 겁니다. 자, 미국 사람들요. 저걸 자꾸 그냥 쑥쑥 찔러대지 말고 러시아 홈스크 항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를 명확하게 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동 발전은 관세청이 남동 발전이 북한 무연탄을 승인 없이 수입했다라는 의심을 가지고 조사한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요. 어떻게 남동 발전이라고 하면 어떤 회사입니까? 한전 밑에 아마 한 대여섯 개의 발전 자회사가 있을 겁니다. 구역별로 한전을 과거에 김대중 시절인가 이렇게 나누었죠. 그래서 옛날에는 한전이라는 한 개의 회사였는데 한전은 본사격이고 뭐 한수원, 원자력과 수력을 담당하는 한수원, 그리고 뭐 남동발전, 동서발전 이래가지고 발전회사가 밑에 너댓 개 있죠. 그 중에 하나이면 사실상의 공기업과 다름없는 회사인데 이 공기업이 북한산 석탄을 의심되는 물건을 겁도 없이 관세청이나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온다? 이 무연탄만큼 세계에서 흔해 자빠진 광물이 없을 겁니다. 이 무연탄이 뭡니까? 연탄 원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무연탄은 솔직히 차고 넘치는 게 무연탄이고 생산되는 나라도 아마 세계 상당수의 수십 개 국가에서 이걸 수출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흔해 빠진 물건을 하필 북한 걸로 의심받는 그 지역에서 정부의 승인을 안 받고 가져왔다? 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걸로 VOA가 공개한 두 척의 배와는 다른 배가 10월 달이 아닌 11월 달에 이것을 갖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작년 10월 말에 나오카항, 홈스크항에서 무연탄 5,141톤을 나눠서 선적한 샤이닝 리치호가 11월 초에 동해항에 입항해서 무연탄을 남동 발전에 인도했고
또 올 3월에는 나우카 항에서 선적한 무연탄 4,584톤을 진룽호를 통해 동해안으로 수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지금 9,700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국내 대부분의 화력발전소는 유연탄을 쓰는데 남동발전은 무연탄을 원료로 한 화력발전소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입 가격이 톤당 90에서 93달러로 비슷한 시기에 다른 곳에서 가져온 무연탄에 비해 23에서 39% 정도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동발전은 이걸 포항에 있는 무역회사가 중간에 중재를 해서 러시아산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수입을 했다. 그래서 남동발전 관계자는 공개 입찰을 통해 입찰가를 가장 낮게 제시한 회사를 통해 러시아산 무연탄을 재료로 썼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남동발전이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은 이것이 사할린 홈스크 항에서 선적한 북한산일 가능성이 제가 볼 땐 100%고 나우카 항에서 실은 것도 북한산일 가능성이 100%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이 남동발전을 사실상 컨트롤하는 모회사인 한전도 지금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이 지금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10월 2일과 10월 11일 밀수한 부분 중에도 한전의 자회사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1월 달에 드러난 것, 그리고 올 3월에 했다고 드러난 이 두 건은 기존의 VOA가 지적한 것과는 다른 새로운 밀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이 미국이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지 말라라는 국제 제재를 무시하고 이를 밀수한 한국의 한전과 그 자회사에 대해서 이제 국제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이 징계를 내려야 될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북한 석탄이 국내에 들어와서 발전용으로 쓰여졌다면 유엔 대북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했고 한미 동맹 구도에서 한국이 미국을 정면으로 배신한 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북한 석탄을 사주고 또 그 들어온 배에 뭘 실어다 줬는지 모르지만은 그 대가로 김정은의 지금 대북 사기 쇼를 얻어낸 거라고 하면 문 정권은 제가 볼 때 퇴진해야 마땅하고 이것은 탄핵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당은 다른 일에 매몰되지 말고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요약해서 말하자면 기존의 유엔 제재를 위반한 한국의 10월달 2건 외에 11월달 1건, 올 3월에 1건 해서 다른 2건이 한전 자회사 남동발전에 의해 수입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월달에 2건은 어디인지 정부는 분명히 알고 있고 저도 대충 들었는데 그걸 빨리 공개하기 바랍니다. 근데 정부가 작년 10월에 두 척 선박이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유입했다라는 사실을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하기 전에 해당 사실을 미리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쉽게 이야기하면 정부의 묵인 방조 승인하에 밀수가 됐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때 분위기가 우리가 외국에 대북 제재를 하지 않는 나라에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하라고 겉으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관계없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처지였는데 정작 우리가 북한산 석탄이 밀수되는 것을 정부가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정부가 시켰거나 대한민국의 구조에서 이 정권이 들어서서 적폐청산이라고 거의 공직사회를 두들겨 잡고 있는데 겁도 없이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는 회사가 있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과론적으로 정부가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사례가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숨겼다라고 의심이 아니라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짓을 한 부분에서 외교적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져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당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 국내 유입 여부를 조사해온 관세청은 심재철 의원의 요구에 따라서 비공식 보고를 했는데 이 두 건의 10월달 수입 사건은 7월에 수사가 종결되었고 두 척의 선박에서 반입된 석탄들이 북한산으로 확인됐다라고 심의원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세청은 27일 국회 기재위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공식 업무 보고를 했지만은 기관 특성상 수사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즉 언론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국회에서는 그 내용이 보고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심의원은 이미 이날 알려진 것보다 반입 석탄량이 많다는 의혹에 대해 배가 두 척이 아니라 또 있다면서 반입량을 확인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놓은 게 4개죠. 10월 2일, 10월 11일, 작년 11월, 또 올 3월 이렇게 벌써 4대가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넣을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두 척을 가지고 사준다고. 자, 아까 이 9,700톤이 87만 달러입니다. 한 10억이에요. 그러면 전에도 한 9,000톤 되니까 10억쯤 된다 칩시다. 자, 4척 해봤자 20억밖에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북한이 언제 코끼리 코에 비스켓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 많을 거다. 왜? 이런 것은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하면 지속적으로 하지요. 자, 미국에 코카인을 들여오는 멕시코나 콜롬비아의 마약 조직이 하면 끝까지 잡혀서 총 맞아 뒤질 때까지 하는 거지. 한번 수입했다가 밀수했다가 아유 하지 말자 이러는 거 봤습니까? 그래서 4건이 나왔다면 처음에 2건만 있는 것처럼 그것도 인정 안 하다가 이제 2건이 확인되니까 새로 2건이 더 터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더 터진 사실은 뭔가 하면 밀수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게 또 터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외교부가 지난 17일 날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유입되고 있다고 VOA가 보도를 하자 관련 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 외교부는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려고 했던 걸로 의심되는 회사에 대해서 부정 수입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했고 청와대도 7월 23일 날 기자들에게 작년 10월부터 관세청이 중심이 되어 계속 조사 중이라면서 아직도 명확한 결론을 못 내린 상황이랬습니다. 10월부터 올 7월 23일까지 조사 중이라고 하면서 결론을 못 내렸는데 관세청은 26일 날 3일 뒤에 심재철한테 보고하면서 수사가 7월 중에 종결됐고 북한산으로 확인됐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벌어진 석탄 밀수를 올 7월 17일 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할 때까지 계속 조사 중이다라고 이야기하던 정권이 그로부터 6일 뒤에 청와대까지 나서서 조사 중이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돌연 3일 뒤인 7월 26일 날 심재철 의원에게 그리고 또 그 다음날 국회 기재위에서 밀수가 맞다라고 확인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몇 달이에요? 10개월가량을 조사만 하고 있던 정권이 갑자기 보도하고 나니까 3일 만에 맞다라고 확인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장난을 쳐도 너무 심하게 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심의원 주장이 맞다면 정부와 청와대가 보도의 보도 전에 북한산 석탄이 유입된 사실을 알고도 발표를 미루면서 조사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다가 이제 더 발뺌을 할 수 없으니 할 수 없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며칠 만에 인정한 걸로 봐야 되는데요. 이건 미국 측에서 유엔에서 해석하는 것은 북핵 문제의 당사자국인 한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즉 제3자들도 여기에 참여해서 손실을 무릅쓰면서 대북제재에 동조하고 참여를 했는데 저거 당사자가 그것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제사니까 오늘 어디 술집에 가지 말고 일찍 들어온나 이랬는데 엄마가 그 집에 제사를 지낼 상주인 아들이 룸살롱에 가서 술 처먹고 있는 동안 여자 끼고 앉아서 정말 아버지 친구들은 그 제사에 일찍 와서 친구를 위해서 절을 하는 꼴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건 솔직히 인간으로 보면 사람 새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 정권이 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는 게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국적을 파버리고 싶습니다. 외국에서 보면 이 꼬라지를 뭐라고 보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위반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해서 이 사건의 검찰 송치 등 후속 사법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정부가 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면서 우리가 법적으로 처리할 거니 국제사회는 봐주라.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실제로는 또 그걸 송치도 안 해요. 왜? 사건을 만들어서 법적으로 조사해 가면 거기 따르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터져 나올 거니까 최대한 이걸 미루면서 미국이 그냥 유엔이 눈 감고 넘어가 주기를 바라고 그 사이에 우째 로비를 했는가 하면 처음에 유엔 패널 보고에는 한국에 내렸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한국에서 환적을 했다라고 설거머니 이렇게 내용을 고쳐놨다가 보요웨이가 그대로 까버리니까 그때서 이제 조사 중이라고 한 겁니다. 그걸 보면 범인이 살인을 하고도 사후에 현장에 가서 증거를 조작하고 경찰에 뇌물을 처먹여서 사건을 조작하려고 했다. 즉 살인을 해놓고 과실치사로 바꾸려고 한 것과 똑같은 짓거리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이미 상황을 알고 있는데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심재철 의원은 이야기를 하고 고의라고 봐야 한다. 100% 고의죠. 고의가 아니면 헛소리를 한 날 잡아가세요. 책임질게. 요즘 무슨 인터넷 방송이 가짜 뉴스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가짜 뉴스를 이 사안에 대해서 말했다면 깜빵을 가겠습니다. 정권 답을 해봐라는 거예요. 사실관계 가려보자는 거예요. 나는 100% 확신하니까 사실관계 한번 가려보자는 거고. 자, 내 것만 있어요. 정제유, 즉 휘발유 이런 것은 안 좋겠어요? 더 안 나올 것 같아요? 수도 없이 기어 나올 거다. 그러면 뭐냐? 북한하고 붙어 먹으려고 이 정권 집권하고 그 직후부터 북한하고 밀거래망을 터서 수도 없는 퍼주기를 했다는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노동력 강제 동원해서 석탄을 캐는데 무슨 비용이 들어가겠어요? 팔기만 하면 돈은 다 고스란히 원가도 없이 김정은이 주머니에 들어가고 이걸 실어 나누는 배나 이런 것들은 전부 중국에서 중국 선적으로 해서 관리하거나 도와주는 배들이거나 북한 정권 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운송비도 사실상 프리예요. 이런 거를 한국이 사줬다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한국이 북한에 그 돈을 그냥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끝도 없이 사준 대가로 김정은이가 1월 1일 날
신년사를 통해서 올림픽에 오겠다 하면서 지금 대북 사기쇼가 시작이 되고 특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미북 회담과 4.27 판문점 회담이 이루어진 대가 아니냐는 거예요. 자, 정권 한번 답을 해보길 바랍니다. 자, 그동안에 무슨 비트코인을 줬니 뭐니 헛소리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석탄 풀어놓고 빈배로 갔겠어요? 자, 동해나 포항이나 인천 항구에 하역에 관계된 분들이나 거기에 벌크 배에 올라서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은 양심 선언을 좀 해주시길 바래요. 뉴스 브리핑에다가 신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수상한 물건들을 내놨거나 또 돌아가는 배에 실어준 부분들을 알고 있는 분들은요, 뉴스 브리핑으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국가를 지키려면요, 개인의 양심이 있어야 국가가 지켜지는 겁니다. 자, 저거 집안일인데 북한의 비핵화라는 게 당사자국이 뒷구멍으로, 겉으로는 대북 제재를 말하면서 뒷구멍으로 이 대북 제재 공조에서 이탈한 채 뒤통수를 때렸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은 미국의 트럼프가 북한과의 판을 깰 때 한국을 반쯤 죽이는 명분으로 이제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하고 서로 북한 문제를 가지고 짝짝꿍 하니까 트럼프가 네 편같이요. 트럼프는 머지않아 미안하지만은 발을 빼고 지 살로 돌아갈 거예요. 그때 이 끈을 가지고 반쯤 죽일 거다. 내가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언제까지 대북 사기쇼에 끌려들어서 갈 거라고 보느냐. 어느 시점에서는 지 살라고 빠져나올 때 문정권에다가 책임을 다 떠넘길 건데, 그 책임을 어떻게 떠넘기느냐고 봤을 때 문정권이 북한에다가 뒷돈을 대어줘서 밀수로, 그래서 북한의 대북 제재를 더하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없이 문이 설득해서 대화를 하러 갔다가 사기만 당하고 나왔는데 나쁜 놈은 바로 너야, 이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북한과 거래한 제3국의 기업을 제재하는 부분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저는 미국이 내일이라도 한국의 남동발전, 한전을 비롯해서 한국의 이 거래에 개입된 2개의 은행, 유명은행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국의 공적기업의 회사 등으로 추정되는 데 대해서 그 회사가 생산한 생산물에 대해서, 그 은행이 금융거래에 대해서 미국의 수입이나 또 미국과의 금융거래를 전면 차단하기를 요구합니다. 미국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해당 수입업체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해당 수입업체가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이 되고 한국 그 기업들에 관련된 특정 물품에 대해 수입 금지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한국의 제철 회사가 북한산 석탄을 사용해서 생산한 철강 제품에 대해서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걸어버리면 그 회사는 미국에다가 수출을 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드러난 국내 수입업체 2곳은 물론이고 송금에 연루된 은행 2곳도 지금 큰 문제가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기업들에게 송금 결제 등 금융 지원을 한 은행이 지금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교부와 관세청은 수입업체만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데, 그것도 수입을 한 원래 회사보다 무역 수입 대행을 한 무역 회사를, 그 바지 회사를 꼬리 잘라서 처벌하고 끝낼라 하겠지요. 그런데 그걸 수입해서 쓴 놈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지 중간에 사다 바친 놈이 무슨 죄가 있겠냐. 그 놈이 미쳤다고 북한 거를 사다 바치겠어요?
자, 쓴 놈이 그놈 보고 시켜서 북한 거를 좀 갖고 이렇게 우리 보고 쓰라고 저 위에 높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다. 우리도 뭐 공인기업인데 어쩔 수 있냐. 네가 좀 그 동네 거 어디다가 연락하면 수입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나서면 모양이 안 좋으니까 너네가 좀 해라. 아니 그 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로 시키는 대로 해야 안 잘리니까 그렇게 해줬다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빼고 넘어가려고 하겠지만은 이걸 그냥 넘어가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해당 은행은 지금 그런 게 있는지 전수조사를 했지만은 의심거래를 발견하지 못했다. 또 다른 은행도 우리는 자체 조사를 통해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확인했다. 지금 은행별로 혹시나 하는 상황에서 이걸 뒤지고 있다. 이러면서 변명을 하고 있지만은 이 은행들도 국제거래에서 제한을 받고 신용도가 추락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미국 재무부가 해당 은행에 대해서 제재에 나서면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저는 모든 일을 원칙에 따라서 처리한다는 미국 정부와 유엔에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의 대북 밀수에 관련된 공기업과 은행에 대해서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미국과 유엔은 적용을 해서 이 회사들에 대해서 국제적인 이 상거래와 은행망 이용을 완전히 차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뭐 국가적으로 손해라고요? 북한의 밀수를 도와주는 이런 기업이나 은행들은 문을 닫아버려야 국가적으로 이득입니다. 시켜서 했다고요? 그러면 누가 시켰는지 부르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우리가 살라고 했다라고 하고 빠져나가길 바라요. 그러지 않으면 이 회사들은, 이 은행들은 문을 닫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